네, 유력 인사의 사주와 운세를 인문 명리학적으로 풀어봅니다. 오늘은 김건희 여사를 풀어봅니다. 유동학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날이 갈수록 뭐 거세지고, 야, 뭐 별걸 다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코너에 몰렸는데, 김건희 여사를 뭐 이재명과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힘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좀 뭐라 좀 코너에 몰렸다고 그럴까 이런데 사주와 운세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자, 뭐 김건희 여사는 이제 이 사주가 이제 태양불 사주거든요. 네.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한밤중에 넓은 들판을 비추는 태양불 사주입니다. 네. 근데 이 태양불이 기가 좀 허해요. 태양불은 이 불이 들판에서 모닥불 이 불이 장작이 있어가지고 불을 계속 지펴줘야 되거든. 근데 이 지금 장작이 없는 거라요. 장작이 뭐냐? 이 사람한테 지식을 나타냅니다. 판단력, 좀 수용성 그런 그게 이제 이 사주의 최고 명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 깨에 넘어나잖아요. 아, 자꾸 사람이 좋다 보니까 네,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재형 같은 놈한테도 그렇죠. 당하고. 나는 근데 이 최재형 씨 관상도 그렇고 올빼미가 푹 들어간 관상도 그렇고 저분이 어때 거의 간첩 수준 아닙니까 그 사람? 간첩 수준이지. 목사라지만은 아니, 무슨 뭐 목사를 빙자한 목사를 빙자한 간첩 예, 수준이지. 그런 수준이고. 아, 몰카 작전을 그걸 이제 대통령 사실은 영부인한테 그게 작전 아닙니까 뭘까? 작전이지 그. 저희는 아니라 이라지만은 뭐 무슨 흥분해 갖고 뭐 들어가니까 이런 다 거짓말이고.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영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도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판단 요소가 이제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정인 편인이라거든요. 그게 약하구나 사실. 임기 딱 저기 맞나 안 맞나 딱 판단 능력이거든. 네. 그게 없어. 그냥 마음만 식신 막 좋은 거야. 아, 맛만 좋은 거고. 예. 아이고. 그나마 이분이 그래서 그게 색일인자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색일인자가 자기한테는 스승과 멘토, 모친 어떤 지적인 기반이에요. 목기운이. 그래서 목기운이거든. 그게 없어. 근데 이분이 그 지적인 기반이 2001년부터 요 정인 편이 있잖아요. 20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때 막 많은 지식을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 같아요. 네. 인정받는 글자거든. 색일인자. 지금도 50대가 색일인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아, 지금도 그런 거 색일인자. 추구하네요. 추구해. 그렇죠. 계속 추구하죠. 그래서 이분은 사주에 비해서 운이 좋았던 분이라 하는 거예요. 운이 좋구나. 사실.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분 사주로 봤을 때는 원래 운세를 보면 잠시 올리고 네, 올해 운세 이제 올해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 편인해 갖고 사실은 은둔하고 자기 생각을 많이 하고 깨달으라는 운이에요. 요 편이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장작이 들어왔어. 장작이 들어오긴 들어온 거야 지금. 장작이 이 들어왔단 말이야 편인데 이거는 자기가 깨달음이 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은 좀 낙천적이고 좀 긍정적인데 이 편인이 오면 철학적 사고로 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럴 때 되면 내가 옛날에도 한번 우리 김건희 여사 사주를 풀이했는데 뒤로 좀 빠져가지고 자기를 다듬고 사색하고 깨달으라는 거거든. 원래는 이 편인이 있으면 은둔하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지난 과거를 해고하면서 자기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적인 에너지거든요. 그 이분이 그게 약해 사실은 판단 능력이. 그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행히 깨닫는 운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 운세가 그래도 잘 좋았네. 내년에 더 좋지. 내년 더 좋아. 나 좋다고 봐요. 인정받는 운이에요. 내년 그 대신 원래는 요 편의는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운이거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운이가 원래 김건희 여사한테 온 거예요. 아, 아픈 만큼 성숙. 약간 철학적으로 성숙을 해야 돼요. 저는 좀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저럴 때 왜 저렇게 그래도 영부인인데 얼마나 많은 마타토와 공작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이 성이 있다 이러면
딱 무너뜨리기 좋은 게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그쪽 처가 쪽이고 그걸 막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하잖아요. 그래갖고 서울의 소리도 알다시피 뭐 최재형 목사 같은 사람을 뭐 해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게 색일 인자가 없다 보니까 사주 자체에 그 판단을 못하는 거라 좀 안타까워 솔직히. 김영선 의원 또 무슨 그 공천 무슨 저 개입했네 못네 이거 가지고 또 이준석하고 김종인이 또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아주 당하고 있어요. 네, 또 그러죠. 네. 그런데 9월 달도 좀 고민이 많아요. 약간 9월에 은둔은. 또. 왜냐면 9월 달 운세가 갑술월이거든. 요 편일형 글자가 나타나요. 이제 9월 이제 거의 다 지나가니까. 고뇌가 좀 많아. 아, 여기서 말하는 9월은 음력 9월. 음력 9월. 예, 그럼 양력은 다음 10월, 달에 10월 달. 아이고 좀 다음 달에 또 고뇌가 생기고 태양불이 무덤에 들어가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좀 답답하죠. 본인이 은둔해야 될 정도로 다음 달이. 고뇌에 찬 달이 오는구나. 예. 그걸 잘 넘기면 이제 10월 달은 좀 낫고 일단 그래서 10월 달이 상당히 고뇌에 차고 아픔과 돌발 변수에서 쓴맛을 좀 보여야 될 달이라고 볼 수 있죠. 쓴맛 보고. 밥그릇이 깨진다는 뜻이니까 그게 밥그릇이 깨진다는 뜻이거든요. 밥그릇 깨진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편이라는 글자는 이제 보통 이런 운이 오면 뭐 좋든 나쁘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삶의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정신과 육체가 괴롭다. 원래 편인일 때는 약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입원할 수도 있어요. 아프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게 양력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일 수도 있어요. 아예 그때 아예 들어누웠으면 좋겠어 나는. 전략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아니 전략적이든 전략적이지 않든 간에 아예 병원하고 약 냄새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답답하다. 어이고야. 10월 달 조심하셔야 되겠네. 네.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좀 다르죠. 10월 달은 아픔과 쓴맛을 많이 보고 그런 달이다. 좀 답답하다.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10월 달 조심하면. 그 10월 달 조심하면 이제 11월 달은 조금 여유가 있고 그래도 계속 공권력이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온다고 보죠. 이 운세가. 뭐 공격은 뭐 임기 끝날 때 임기 끝나고 나서도 아마 계속 공격 아마 받을 그럴 거야. 겁니다. 계속 저놈들이 공격을. 뭐 가만 놔두겠어요. 예. 근데 그걸 잘 버티고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그나마 문제인데.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좋은 게 22년부터 요 세길인자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본인도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자기한테 이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25년까지 세계인자가 다 들어오네. 그렇죠. 다 들어오잖아요. 25년까지. 22년부터 그죠? 세길인자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세운이라는데 그의 성패가 나름대로 우는 괜찮은데 원래 여기 이제 용이라는 글자가 오면 이 위에 글자를 다시 한번 보죠. 네, 위에 가보세요. 이 사주가 지금 보면 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물이 너무 강해갖고 공권력이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태양불이 꺼질 판이야. 다 물바다야 이거. 예? 그래서 또 편제가 많으면 또 이 경영 마인드라고도 하고 네. 또 저기 연문설이라고도 하거든요. 막 연문이 많이 떠오르고 뭐 아까 저번에도 우리 뭐 김건희 여사 무슨 다양한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사업가 이렇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식신 있는 사람들은 착해요. 이 적이 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 재능으로서 이걸 제압을 하는 건데 이 달은 지금 원래 자체가 용이 오면 이 신자진 수국이래 갖고 외부의 공격이 굉장히 힘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접근한다는 뜻이거든요. 올해 자체가 어려운 그렇죠. 해구만. 원래 용 자체가 이 안 그래도 이 시커먼 게 물바다거든요. 물은 뭐냐? 이 사람한테 이 평관은 외부의 공권력이야. 강제적으로 나를 자꾸 공격한다는 게 이분이 여린 여자야. 태양불이지만 기가 세지를 못해요. 깡이 약해.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약해요. 좋고. 그러니까 네. 최지영 같은 놈을 네. 그저 사무실에 뭐 자기 두이지. 뭐 아버지라 아버지 선친 친구라니까. 안다 해갖고 또 기분 좋게 받아준 거야.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 이 여려가지고. 식신은 이 사주가 이제 재용 식신격이래가 이 식신은 친화력이 좋고 서비스 정신이 좋고 친화력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죠. 식신은 친화력. 호인이야 호인. 호인이야. 친화. 지금 그 좌빨에서 자꾸 프레임을 씌워가 김건희를 악마하는데 이 호인이에요. 어떤 사주를 그 좌파 쪽에 명리하는 사람들 이 보면 이게 악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걔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학자적 양심이 있으면 이 사주를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울 수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좀 자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내 마음 같은 줄 알아. 그렇지 예.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그걸, 많잖아요. 예. 그걸 뜯어먹으려고. 그걸 다 반려견으로 봐.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를 하이에나처럼 뜯어먹으려는 인간이 많은데 그 이 친화력이 많으니까 다 뜯어먹으려는 건데 거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 아까 인성이 있어가지고 저 도둑놈 같은데 사기꾼 같은데 이 판단이 이게 떨어져. 그냥 이 식신은 그냥 착해 그냥 친화력 있게. 예?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그렇죠. 그죠? 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죠. 아주 그런 집 아쉬운데. 김영선한테도 이번에 이제 그렇게 당한 거고. 김영선 씨 당한 게 무슨 말입니까? 최재형한테는 뭐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최재형이- 김영선한테 뭐 좀 좋게 코치해 줬더니 공천 개입. 아니 저 공천을 저 김건희 여사가 주물렀다고 이게 아주 이준석한테 붙어가지고선 김건희 여사를 괴롭힌 거 아니야? 김영선 씨가 그러니까 아주 뭐 그래서 사람 좋으니까 그냥 뭐 예? 이렇게 또 언니 하면서 이렇게 그렇겠네. 또 대통령 부인 됐으니까 어떻게 공천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쪽에 가는 게 나을 거 같지 않아요 이랬는데 공천도 결국 안 됐잖아요. 그런데 공천 개입했다고 이러면서 이준석이한테 이 김종인한테 가서 붙어서 뭐 어떻게 공격할 거리 있으니까 나 비례해 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건희 여사는 PR을 잘 구별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방송입니다만은 막 자꾸 또 김건희 여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죠. 예. 뭐 천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유명한 사람을 이름 팔아가 자기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지. 그게 참 보기 꼴사나운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좀 떨어져요. 이분이. 그래서 이번 달도 10월 6일부터도 이 편인 운이 오고 이래 오면 이 일간이 무덤 자리에 앉고 답답하니까 약간 은둔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그 뭐랄까 명상이나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이달 다음 달이 10월 달하고 11월 달. 조용히 있는 게 좋다. 나는 항상 그렇게 이달하고 다음 특히 달. 올해 자체가 그래요. 올해 자체가 은들 그리고 뭐 올초는 뭐 우리 방송 봤는지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예. 좀 은둔해야 된다. 작년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몇 달간은 은둔하더만 다시 또 활동을 재개하시더라고. 그 활동만 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이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활동. 태양불은 20대 청춘 같다니까 밝아가지고 은둔이 잘 안 돼요. 소녀 같아 그냥 지금도. 잘 안 돼. 이 태양권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문화적으로 빚을 내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은둔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원래는 은둔하는 게 현명하고 예. 내실을 다지는 게 김건희 여사 개인을 봤을 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학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